네,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 특별한 한 분 모셨는데요. 벌써 뭐 얼굴만 봬도 네. 여유 있어 보이시고요. 유머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유머센터의 김진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배입니다. 네, 네. 아유, 웃음이 네. 벌써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웃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요. 쳐다보는 네. 순간 웃게 웃음도 돼가지고. 웃음이지만 예. 기억하게 만들어 볼까요? 예. 네네. 제 이름을? 예. 요새 기억을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기억을요? 예. 명함을 드려도 그럼 내가 취직하고 싶어서 명함 드려도 금방 취직하고 싶어서 명함 드려도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 있는데 제 이름이 김진배인데요. 받침을 한번 빼보세요. 기집애입니다. 그러네요. 예. 연평균 한 300만 원 이익 보고 있어요. 홍보비로.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이름을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두 없을 분들이 것 이건 같아요. 받침 빼고 있겠지만 예. 이거 받침 뺀다고 되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예. 예. 그러네요. 선생님이 저도 말이 안 돼요. 홍성애? 기집애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네, 김진배 원장님. 일단은 이름은 저희가 확실히 기억이 예, 됐고요. 저를 정말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살면서 일호라는 단어하고 밀접한 것 같아요. 예. 대학 다닐 때 대리운전 1호였었거든요. 처음으로 하셨어요? 5만 원씩 받았어요. 대학부터 처음 했죠, 80년대. 예. 그때는 술 먹은 사람들이 더 자신감을 느낄 때였어요. 술 먹으니까 너 운전 더 잘 돼. 이럴 때인데. 그래서 그때 5만 원씩 받았던 기억나고, 신촌 로타리 중심으로. 네. 또 유머 강사 1호. 예.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하는 이런 게 참 인생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즐겁게 이제 상대방을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구직 활동에서도 유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구직 활동에서도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많은 CEO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네. 역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밝은 사람, 주인의식 가진 사람, 또한 막 유머적으로 신나고 그런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주인의식, 전문지식, 자신감, 주전자 같은 사람. 주전자? 주전자요? 왜요? 주인의식. 아. 처음 들어보죠? 예. 제가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예. 1호 이것도 예. 주인의식, 이것도 전문지식, 자신감 합쳐가지고. 1호네요. 주전자형. 네. 그러한 젊은이가 되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취업 잘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밝은 사람이 좋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당당하되 좀 건방지지 말고. 밝되 또 유머도 잘하되 이렇게 남을 갖다가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쪽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 유머형 인간 네. 절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남을 이제 너무 비하하는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남을 낮추면서 웃기는 건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면접에서도 사실 여유가 있으면 사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을 웃게 만들면 그건 성공한 면접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면접에서 여유 있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면접에서 이렇게 여유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를 하면?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네. 그분이 이제 참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자네 말이야. 평양에서 먼 데서 여기까지 왔어. 800리나 떨어졌다며. 뭐하러 왔어? 사실 면접관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공경에 빠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첫 마디는 예스. 어떠한 질문을 들어도 웃으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당당해 보이거든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맞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800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교사 면접관님은 미국 분이었거든요. 예. 얼마 떨어졌어요? 우리는 한 8만이 떨어졌지. 8만리에서도 오는데 800리에서 못 오겠어요? 딱 여유 있게. 그랬더니 야 이게 대단하다. 그렇죠. 큰 박수를 받았거든요. 감동도 주고 또 웃음도 주고. 그러니까 한바탕 웃게 만들면은 사실 거의 성공입니다. 예. 이게 엄숙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유머, 이제 즉 말하자면 이제 재치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저희가 또 알만한 분들 중에 또 이런 재치와 유머를 발휘하셨던 분이 있을까요? 대원군 때도요. 한 젊은이가 성공하고 싶을 때, 네네네. 그 대원군이 최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그였죠 실력자. 그렇죠. 네. 그게 저를 딱 한 거예요. 대감. 근데 본체반차 안 해요. 네. 왜? 지금 젊은이들 세고 됐는데 대원군이 뭐가 아쉬워서 하겠어요? 본체반 안 하죠. 그러니까 저 양반이 못 봤나? 그리고 또 저를 했어요.
대강. 예. 예, 못 본 줄 알고. 그래서 그때 가서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예. 내 놈! 내가 송장이냐 두 번 절하게. 넌 오늘 죽었다. 일부러 위기에 빠뜨린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요. 웃었습니다. 아이, 맞습니다, 대감. 제가 두 번 절했죠. 아이, 뻔뻔스럽죠. 처음에는 뵙는다는 절이고, 안 했지 안 하시니까 두 번째는 떠나겠다는 절이었어요. 왜요? 야, 그랬더니, 너무 멋있어요. 야, 자네 같은 사람을 진짜 내가 필요로 했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예스, 웃음 이런 것이 이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정말 우선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좀 무조건 재치 예스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에요. 왜 그래요? 뭐 이런 뉘앙스보다 네. 조금 뭐 무슨 뭐 다른 것에 좀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내면의 자신감과 여유와 이런 것이 보이는 유머와 여유, 웃음이죠. 그리고 그게 저 원장님 말씀 맞는 게 유머가 그 여유가 없으면 유머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막 긴장돼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근데 본인이 유머가 여유가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본인의 재치도 나오고 유머도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러면데 또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첫 마디를 예스를 해주라 이런 말씀을 긍정으로. 예, 이게 사실은 유머 애드립의 기본입니다. 네. 대인관계 유머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그 정종 회장도 젊었을 때 이 예. 양반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면은 여유보다 이제 그 삶의 철학이죠. 네. 그 이제 취업하러 서울에 가는데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예. 배를 건너야 되는데 뱃속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 팔자가 이러니까 도를 포기하자. 아니면은 목숨 걸고 헤엄쳐서 건너자. 1번, 2번 어떤 거였을까요? 2번. 2번 아닙니다. 그럼요. 3번입니다. 3번이요. 네. 3번. 이게 뭐냐면 배를 타요. 돈이 없어도. 예. 그 뺨을 맞췄죠. 너 이놈아 배 타고 나서 왜 돈 안 내, 마? 그렇죠. 무임승차니까. 응. 예. 그러니까 형정이 죄송한데요. 막 때리면서 이거 빼먹었다. 너 연말 후회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후회되죠. 예. 후회될지는 왜 해이노와 남이 배 공짜로 타고. 그러니까 정종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 후회되긴 후회되는데 배를 뺨 맞은 게 후회되는 게 아니고 네. 뺨 안 되면 배 한 번 탈 수 있는데 탈까 말까 허비 한 3시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게 뭐 후회가 된다. 뺨 먹고 말 것을.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예. 괜히 고민하고 시간 진짜 살 걸 낭비를 어차피 했구나. 맞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틀리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를 CEO들이 읽는다는 얘기죠. 이런 유머가 딱 해가지고 내 거로 탁 만들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네. 지금 긍정의 말씀해주신 마인드. 네. 얘들이 보통 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오히려 얘기를 하니까 더 플러스 점수가 2배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 안에는 긍정이 일단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면 일단 겁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그래서 네. 그 첫 마디를 예스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 발음 비슷한 게 아싸가 있습니다. 네. 아싸요? 네. 예.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나에게 기운을 갖다가 불어넣어 주라.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주겠어요. 나 스스로. 예. 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대단한 느낌을 보여주려면 유머형 젊은이, 유머형 인간이 되십사. 사실은요. 네. 애가 꼴찌란 말이죠. 네. 애가 꼴찌를 받아왔으면 이거 껴안아줘야 될까요? 때려야 될까요? 대부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껴안아줄 수 있습니다. 왜? 걔는 앞으로 몇 등을 받아와도 기본을 한 거예요. 불효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뭐 내려가야 불효가 되지. 떨어질 데가 없군요. 더 이상 불효할 수가 없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래도 아싸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러네요. 또 애가 이제 아주 좀 멍충입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네. 그 껴안아야 될까요? 때려야 될까요? 그 껴안을 수 있습니다. 왜 애가 말썽꾸러기냐? 부모가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유전된 겁니다. 아싸 내 자식이다. 네. 그걸 한 분이 에디슨 엄마예요.
에디슨이 꼴찌에다가 아주 그 말썽꾸러기였는데 네. 하루는 엄마가 예스 해주고 웃어줘요. 디슨아, 학교 수업이 널 못 따라온다. 그 애가 큰 인물이 됩니다. 예. 이런 게 긍정 마인드죠. 그래서 아싸라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긍정적인 표현법 이렇게 바꾸는 거. 네. 저 같은 경우도 강의 나가다 보면 이게 핸드폰이 울리고 그래요. 네. 오히려 그 스타 만들어줘요. 와, 대단합니다. 내가 진짜 강의 시간에 저거 많이 들어봤지만 저렇게 컬러링 좋은 분은 처음 들어봐. 뭐 이런 데든가. 네. 연세 드신 분이 요새 거 하면. 야, 그냥 때려는 올리는 분도 있어요. 저렇게 초지일관 안 바꾸고 옛날 거 70년대까지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멋집니다. 뭐 이렇게 살 수 있고요. 예. 사실 그 벨이 갑자기 울리면 강사님이나 네. 듣고 있는 분들이 좀 당황되잖아요. 당황되죠. 근데 그거를 재밌게 이렇게 야 컬러링 예쁩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첫 마디는 예스. 이것만 머리에 딱 각인하고 있으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예. 아 근데 정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아니 강사님 이게 좀 타고난 그런 유머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죠.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게 이제 갈고 닦는다고 그게 유머가 생깁니까? 갈고 닦으면 유머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유머 센터를 하는 거지만 왜 그러냐면 아니 강사님은 원래부터 아니. 재밌었던 분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저 개그맨 지망생 교수님도 오래 했는데 예. 그 사람들 70% 이상이 내성적이고요. 저는 아버지 안 계셨어요. 엄마하고 단둘 시켰어요. 굉장히 외롭고 내성적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이야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지만 예. 결혼하기 전에는 와이프도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아, 여자친구가 없었다고요? 예. 네. 네. 근데 네. 이 유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타고나는 거 아니냐. 네네. 유머는 긴장을 푸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위기에서 탈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외향적인 사람에게만 긍정적인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No. 예.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신이 다 준 거예요. 다만 개그맨 같이 웃기는 그런 능력은 끼 있는 사람만 되지만 네. 예를 들면 제 이름 같은 거 뭐 바지만 뺐잖아요. 뭐 삼명씩 이런 건 뭐 상관없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 그런 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위인들의 유머를 보면 한결같이 그 양반들이 뭐 그런 뭐 타고난 분들이라기보다 여유가 조금 노력하면 여유라는 성품 자체도 노력으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머도 됩니다. 노력 통해서 됩니다.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 여유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 또 노력까지 더해지면 정말 유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여유와 더불어 또 인간관계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성적이 우수한 집단. 그 대신 이쪽은 약간 인간관계는 떨어집니다. 또 반대편에는요. 인간관계는 좀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30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인간관계 쪽이 훨씬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른말 잘하고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충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받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법, 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하한테 얘기할 때도요. 여기 하나의 쪼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너무 그 사나운 그 대리에게 부장 얘기합니다. 네. 어이 김대리, 자네 명석한 것과 지혜로운 거 차이 알아? 모르겠는데요. 자네가 이렇게 사사건건같이 이렇게 독하게 대드는 거, 이거 명석한 거야. 예? 그 상사의 그 단점을 제대로 보는 눈, 그거 명석한 거야. 예. 하지만 그것을 조심스럽게 입에서 꺼내는 거, 그게 지혜야.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웃으면서 체면 살려주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요새 현대 면접 볼 때도요. 너무 똑똑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함부로 건방지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면 곤란하겠죠. 웃음을 잃지 마시고 예스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유머가 오늘은 함께 예. 하면
뭐 취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머를 통해서 또 취업도 하고 또 좀 삶의 여유도 갖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유머센터 네. 김진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